정도 이렇게 주소지를 방문을 했는데 이 송달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여러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도 탐문을 했지만 이 어디에 지금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소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주심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 조사받은 그 조서 중에서 채택이 보류된 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소환이 어렵기 때문에 철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세계 사법 역사상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추 사유가 13개에 해당하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한 중대한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 내용의 심리를 하면서 관련된 증인들이 지금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불출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건 심판 기일을 아예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은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날짜를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전번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증인들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회의한 결과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증거 이 사건이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국민적이 관심을 가진 사항은 저희 재판부로서도 충분히 이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치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께서 모두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로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낮 주말 없이 계속 전 재판관님들이 이렇게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지는 그런 발언들은 저희가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분의 증인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입증하시고자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 증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 있는 사실은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적어내신 것처럼 KT의 인사 개입이나 KT로부터 광고를 수주받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KT 직접 당사자인 KT 관계자와 그 검찰에서 직접 당사자들이 진술하신 부분이 있고 차은택 씨가 이 법정에서도 또 진술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김영수 씨는 매우 간접적인 일부 연결고리에서 매우 간접적인 증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성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미르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서증, 이 사실 조회 등을 그 미르 재단 자체나 또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서나 이 수십 개의 기관에 대해서 이미 사실 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왔고요. 또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입증 취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또 없습니다. 이제 피청구인들 대리인께서 지금 김수현 씨나 이성한 씨에 대해서 그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와 또
지난번에 이른바 최순실 씨가 말씀하신 그 걔네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하신 가포증으로 제출하신 녹취록, 또 저희가 수사기관으로 받은 녹취 파일, 그다음에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제출하신 의료증, 이런 부분들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이 사건 소추 사유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소추 사유와 아주 간접적인, 그것도 매우 조금 희박한 간접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송달을 받고도 안 나오면 저희가 뭐 구인을 하든지 해서라도 하겠지만, 송달 자체가 지금 여러 번, 5번 이상 일반 송달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갔고요. 소재 탐지하면서도 여러 차례 가서 거의 10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증에 대한 증거 체부나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의견만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세 사람은 핵심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증인은 중에 한 사람이 고영태는 핵심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고영태는 일반 법원에 가서도 다 증언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사이인데, 이 고영태를 증인으로 핵심 증인인데 불구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채 이 단핵 심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판부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네,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례 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입증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증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월 16일자로 의뢰 31호증부터 48호증까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31호증부터 37호증은 오늘 그 정동춘 증인할 때 일부 제시도 됐고, 대개 뭐 이력서나 이사회 회의록 등인데 다 동의하시죠? 예, 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건 다 동의하시면 되고, 38호증부터 48호증까지는 지난번에 지금 오늘 검증 신청도 하신 그 김수현이 녹음했던 녹음 파일 중에 일부, 지난번에 청구인 측에서 낸 것하고 중복 안 되는 것들이죠. 예, 중복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나는데, 이것도 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다 동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포증으로는 오늘 정동춘 증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 갑제 51호 중에 191호는 채택을 하고, 지금 그 증인 취소가 된 김영수, 이성한, 김수현의 진술 조서 중에 보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류된 것들은 지금 송달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누구였죠? 지금 송달 불능 사유 등에 비춰보면 이 성립을 인정해서 채택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보류된 조서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된 정동춘의 진술 조서하고 의료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역시 이번 재판에서 지금 쭉 해온 것처럼 각 재판부는 이미 열람을 했고요. 쌍방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건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열람하는 것으로 간이한 방법으로 서증 조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증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청구인 측에서 그 녹취록을 내셨고, 일부는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내셔서 지금 사실은 동의 안 하셔도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다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도 검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을 녹취록을 내시면 다 채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신청은 아니 철회하시죠. 검증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잠깐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 조사의 방법으로 그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재생해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게 녹취록을 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뭔지를 듣고 또 재판관님들 듣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열람하는 걸로 대체한다 이런 그 문제하고 달리 이 녹음 파일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골라갖고 특정해서 그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듣는 방법으로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된 대로 그런 부분이야말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이미 재판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즉,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파일들은 일부는 청구인이 유리하다고 제출하고 일부는 피청구인이 유리하다고 제출하고 계시는데 아까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소추 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피청구인께서는 최소원이 그 연설문 일부 고쳐 쓴 것 외에는 전혀 그 이런 행동을 한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최소원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인지 뭐 고용태와의 무슨 어떤 다른 인간적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가 물론 간접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증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개인적인 통화 내역이 그 녹음이 된 것이라서 이거를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재판 상황은 여기 법정에서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 녹화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그렇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 재판부는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그 뉘앙스 차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재판부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 법정에서 틀어야 된다는 그런 파일이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그 취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재판장님 한 말씀만 그 증거 체부에 대해서 그 의견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술 조서 중에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가 이제 소재 탐지가 불능이 된 이제 증인들의 경우에 되게 이제 소재 탐지가 불능이 되면 그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게 그 형사소송법규인데 그 부분을 저희는 채택이 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들이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법정에는 나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처럼 증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때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피청구인이 2월 15일자 준비서면도 보시면은 그 K스포츠 재단하고 더 블루K 예상의 관계를 이렇게 쭉 준비서면 설명을 하시면서 이때까지 채택이 안 된 증거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미채택 진술 조서를 이 자리에서 번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뭐 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전부 이게 그 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사건이 피청구인의 범죄 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소추 사유 중에 일부는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추 사유에서 원래 정리된 것 중에 이른바 5유형이 주로 다 형사 범죄였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서 지금은 이제 4개 유형으로 정리가 됐고 그 5번 유형은 그 1번 유형과 2번 유형에 섞여버려 있지만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부분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향후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 최종 판단은 저희가 이제 추후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증거조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준용이 돼서 하고 있고 지금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저희 재판부에 보기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원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해서 엄격한 증거 방법에 의한 증거 조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 견해입니다. 어떤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준비 서면을 쓰려고 어떤 진술 조서를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채택이 된 증거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인용한 부분을 인용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피청구인 측에서 인용한 부분이니까.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용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KT 그 차은택 부분 조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요.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차은택이가 지난번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검찰에 와서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 12시 그 35분부터 부분도 차은택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철야를 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조사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만 자고 18시간을 그 다음 새벽 4시까지 다시 철야 조사했는데 자 이런 차은택의 조서 가지고 KT 관계에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볼 때 우리 형사 이틀 밤을 꼬박 철야를 하면서 1시간만 자고 조사받은 그 강압적인 조사 가지고 이 KT 관계 부분을 서 변호사님, 형성한다는 것은 그 KT 관계는 차은택 씨의 조서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KT 관계자들의 진술들도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고려하시라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저희가 무슨 시점을 정해놓고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왜 저희가 이 사건을 하루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 심판이 지금 대통령 행정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가 돼 있습니다. 권한이 정지가 돼 있어서 국정 공백 상황이 및 또 그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2달 이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마냥 이렇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저희로서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재판 진행을 모두 수행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서중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십 개의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회 촉탁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이고 지금 피청구인께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취소를 했기는 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들은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굳이 이 나라가 이런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그 부분들을 증인 신문을 굳이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증인 신문을 할 증인이 5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증인 신문을 마치면 이제 이 사건의 변론, 아까 사실 저희가 볼 때 쌍방 대리인들께서 이 사건이 마치 최종 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 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심도 있게 써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2월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견을 잠깐, 예. 최종 변론은
그게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조사를 하시고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준비를 주셔야지 그렇게 바로 23일하고 24일 날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도 안 하는데 최소한 준비는 뭐 5일이나 7일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 예. 이미 고지해 드리기를요. 이 변호사님께서 선임되시기 전에 2월 9일 날 이미 그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주십사고 쌍방 대리인들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최근에 제출하신 주민 서면들로 그 상당한 주장 부분을 이미 다 정리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예, 그래도요, 저희들 23일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과연 23일까지 가능한 한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정공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지적하셨지만은, 저희들도 신속한 재판에는 협조는 하지만은, 지금 최종 변론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물론 우리가 뭐 무리하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좀 더 주셔야 저희들이 최종 변론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또 이 뭐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나 이 변론문은 사실상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문제의 최종적인 상반간의 의견을 갖다가 이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며칠이라도 좀 시간 여유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재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바로 반복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지금 두 분 대리인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을 지금 준비 상황 이런 걸 해서 적어주시면 저희 재판부에서 조금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